나스닥이 세게 못 움직이면은 우리나라 지수만 추가적으로 세게 가기는 역부족이니까 또다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종복입니다. 자, 11월 3일 오후 12시 42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주린이와 동학개미들 앤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기술적 분석 위주로 얘기를 좀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첫 번째 영상에는 없는데 내가 방송을 하고 나서 생각한 건데 그냥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11월 8일 일요일, 11월 9일 월요일 이틀 동안 또 야간 강연 방송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현구간 중대 시황이죠. 그러니까 저 시점에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현구간 중대 시황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시장 대응과 이런 얘기들이 첫 번째 영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내가 요번에는 11월 만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전 기법란에 옵션의 가격 구조와 시장을 예측하는 법을 꼭 내가 요번에는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종복이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항상 월초에는 옵션의 가격 구조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갖고 시장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린이들이나 초보자분들 그걸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그걸 배워봐. 그러면 되게 쉽단 얘기요. 아시겠습니까?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여부는 이제 회원가입 하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줄 자신이 있는 사람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놓는 거야. 어차피 이 변곡점 지나면 주식시장은 움직입니다. 내 첫 번째 영상의 핵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준다고 그랬죠. 주식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엄청난 변곡점 변동성 시장에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10월 5일 영상에 보면 10월 만기주 시장 대응 팁에 10월달 지수 밴드를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거 오차도 우아래로 4피 차이밖에 안 났다니까. 여러분 20피의 변동성이 생기는 과정에서 우아래로 4피 정도의 오차면 이건 퍼펙트 분석해줬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번 영상이 시간이 짧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9월 말에 해줬던 시장 얘기와 10월 5일날 해줬던 시장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뒷부분에는 틀어줄 테니까 못 본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넘어가고 자, 지금부터 핵심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를 슬쩍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시장이 결코 약한 게 아니다.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강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나스닥 시장과 독일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과 아시아 시장이 무지하게 강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독일 시장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세게 움직이는 거냐면 선반영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우리나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뭐 확정돼서 법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영향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보다시피 보세요. 독일 시장은 최근에 13,100에서 11,300까지 2,000이 빠졌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과거의 폭락장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러분. 이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그냥 나스닥하고 독일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장이 폭락을 할 때는 이렇게 세계 증시가 동조화가 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폭락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나라도 폭락이 나오는 거야. 근데 최근 증시를 보시면은 나스닥은 덜 빠졌고요. 여러분 이게 같은 크기로 보여줘야지 또 동학개미들은 하나? 어쨌든 좌우당간 독일은 13,100에서 11,300에 2,000피가 밀린 게요. 13,000짜리가 2,000이 밀렸고 되게 많이 밀렸죠. 그 다음에 5일선 돌파 양봉이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변곡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독일은 저렇게 밀렸고 나스닥은 12,200에서 11,000 수준 1,200이 밀렸죠. 독일은 13,000에서 11,000에서 2,000이 밀렸고 독일이 훨씬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 근데 보시면 이게 계속 갈기롭네. 홍콩은 안 빠졌어. 여러분 항생은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차이나도 안 빠졌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니케이도 안 빠졌습니다. 니케이는 오히려 하루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야. 그러니까 과거의 하락장 폭락장하고는 지금 봐도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잠깐 여기에서 저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화면을 빼겠습니다. 세계 증시가 움직일 때 거꾸로 움직이느냐 똑바로 움직이느냐 동조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주식을 하고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 주식시장은 유럽 시장이 요땡땡 팬데믹에 의해서 샷다운을 시켜버렸죠. 샷다운.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9월달인가쯤에 그런 일이 있었지 지금은 다른 유럽 시장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그 요땡땡에 관한 이슈가 좀 약합니다. 맞죠? 홍콩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호간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이 급락하고 폭락하는 게 무서운 사람들은 뭘 여기서 느끼면 되는 거냐면 장이 폭락할 때는 같이 나스닥, 유럽, 아시아 다 동시다발적으로 약세를 주면서 급락을 하는 시장이 폭락장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경쟁력은 만들어진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말하다 보니까 또 너무 디테일하게 이러니까 또 회원가입 안 합니다 라고 또 회원들이 그러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성격이 이런 성격이라 자 나스닥 시장이 반등할 위치가 된 겁니다. 이게 중심이론 변곡점이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일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 14일 정도 빠지면 저점이 나올 때가 됐지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들이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산하으로 올라가면 빠지는 어떤 그 부분 그 다음에 맥스 6, 7일이 올라가면 빠지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두 번이 깨져서 밀려 내려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60일선이 깨졌을 때 움직인 걸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60일선이 깨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일선에 붙으려고 노력이 나오면서 저점을 안 깨면 시장은 메리트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미국 시장이 60일선에 붙어서 60일선을 안 깨면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최소 4일에서 6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11,500을 돌파하면 시장은 화이팅이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얘들이 밀려 내려가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10,000에서 9,500 수준까지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240 부근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정도가 이제 약한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시장으로 얘기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1,500을 나스닥이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도 나스닥이 세게 못 움직이면은 우리나라 지수만 추가적으로 세게 가기는 역부족이니까 또다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추가 상승하더라도 되밀릴 수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둬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측 가능한 지수의 어떤 목표치는 나는 315에서 317 수준으로는 얘기하지만은
분위기에 따라서는 313 정도가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정도까지도 아까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무조건 밀리고 올라가도 무조건 밀리고 올라가도 무조건 밀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만약에 올라가도 무조건 밀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올라가도 밀리긴 밀리는데 여길 깨면 급락장이 나오는 거지만은 여기서 버텨주면은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워낙 강세 기조에서 예측이 가능한 지수대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초보자들, 동학개미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과거의 시장을 전망하고 예측을 할 때는 단정적으로 예측을 했지만 지금은 단정적으로 예측을 안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데 왜? 과거에는 무조건 밀린다였어. 여러분 315, 317 이상 가면 무조건 밀려. 근데 지금은 무조건 밀린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여러분? 거기에 원화 강세가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거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근데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이제 무조건 회원가입해라 떼돈 번다 이런 얘기를 아직 못하느냐? 이거는 못하는겨.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여기까지도 교통정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60일을 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60일을 깨고 반등이 나올 때 21선에 걸려서 무너진 적이 또 없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6만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게 역 Y자 이게 참 골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차트를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람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측 수준으로 나의 실력 발휘를 하면 나는 이번에도 삼성전자는 5구전자가 되는 건 틀림없다라고 얘기해 주지만은 다른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단정적으로 무조건 밀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단정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점이지만 밀리면 이제 더 크게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초보자들은 알으라고 얘기해 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결국은 대응을 할 때 삼성전자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59,000원이 5구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구전자의 멍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59,000원에서 65,500원 사이 정도면 현금을 또 챙기는 게 맞지 싶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현금을 챙긴 다음에 다시 되밀릴 때 이제 안 깨지고 돌면 그때는 달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깨지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나만이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거야. 전문가님 팔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요. 글쎄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면은 또 그죠? 현금을 좀 챙겨 놓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이거에 발맞춰서 다른 주식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서진 시스템 추천을 했고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자랑을 한 건데 오늘 거래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이 향후에 이제 35,000원짜리를 깨지 않으면은 얘는 최소 43,000원까지 45,000원 부근까지 이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물려 있다면 이제 물린 사람들이 비중을 줄이는 지점이 이 정도 지점에 올라와 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여력이 된다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되밀릴 때 이제 여기를 안 깨면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해가지고서 5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고 여러분 내 말뜻 좀 이해가 됩니까? 의외죠. 다른 전문가들하고 아마 또 반대 의견 아니면 다른 애들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이 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종복의 내용은 이거 요번에 대박 났다라고 아까 얘기해 준 거고, 녹십자 신고가 같기 때문에 뭐 종근당 뭐 그다음에 유한양행서부터 굵직한 제약주들이 이제 녹십자를 따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회원들 녹십자 대박이고, 최근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한테 녹십자 홀딩스 어제 딱 또 추천해 줬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점 기준에는 아마 이거 한 10% 나왔을 거야 아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나는 이 주식은 연말까지는 계속 보라고 하고는 있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다른 제약주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회원 가입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봐봐, 이제 이 국제약품 내가 지금은 추천을 안 했지만은 제약주들이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전저점이나 된 고점 아니면 240 수준까지 밀린 제약주들 보시면은 다 지금 빨짝빨짝 움직이죠. 이렇게 먼저 움직인 게 서린바이오잖아. 근데 서린바이오 보시면은 더 이상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또 얘는 탄력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한 시장은 아닌게요. 그치만은 지난주 시장까지의 어떤 흐름에 비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생긴 거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초보자들 얘기하는 말뜻 알겠습니까? 그치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비중 조절을 못했다면은 한 번은 더 비중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옵션의 가격 구조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 변동성이 죽은 건 아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또 회원가입한 사람들 뭐 몇 종목 줬는데, 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전기차 쪽도 반등세가 이어지지만은 전기차 쪽도 이번에 또 올라와 주면은 여기 보면은 14만원 부근이겠죠 여러분. 14만원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한 번 정도는 팔아주는 게 맞는 거라는 거. 물린 사람들은 이해가 됐죠 여러분. 현금이 확보가 되고 대응이 되는 사람들은 눌림목이 나올 때는 낙폭과대 메리트로 저점 매수를 했는데, 얘들이 만약에 14만원에서 14만 5천원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여기서는 또 이제 팔아먹어야 되는 거지. 요 전략을 여러분들이 쓰라는 얘기예요. 내가 첫 번째 영상을 준 게 그겁니다. 종목별로 이제 빨딱빨딱 움직여요. 큐리언트는 내가 지금은 요번에는 추천을 안 했지만은 얘도 하락의 N자형으로 빠지고 121, 240 수준으로 밀렸죠. 다시 반등 나오잖아. 봐봐. 요걸 넘어갈 때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좀 부족하지만은 거래가 더 터지면 얘도 35,000원에서 37,000원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가는 게 잡힌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밀릴 때 이렇게 설령 되밀리더라도 3만원을 깨지 않으면 가는 건 맞는 거니까 이런 식의 시장 대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스닥이 반등을 못하거나 나스닥이 죽어버릴 때 얘가 여기를 한 번 더 깨면은 여기까지 밀리거든요. 여기서는 있는 돈 다 털어서 이 주식을 하면 안 돼. 녹십자를 해더라도 하려면 차라리 하라고. 녹십자 홀딩스를. 그러니까 지금은 무서울 거는 없지. 여러분 내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응을 못해서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 갖고 현금을 확보하는 거지. 지금 어느 정도 대응이 된 사람들은 이제 무서울 게 없는겨. 여러분 더 빠지면은 거기선 그죠? 예. 있는 돈 털어야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나간 다음에 하면 안 돼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게 부도만 나지 않으면은 전저점까지 다 내려오는데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았어야지. 근데 일반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을 만큼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아. 주식시장은. 여러분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부담이 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품을 못 몰고 있는 거예요. 보면 최근에 보면 또 주식을 산 주체가 개인이란 말이야. 여러분 보이죠? 9월 만기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을 그렸을 때 보면은 뭐 9월 여기 고점을 놓고 가봅시다. 9월 16일을 기점으로 시장을 봐도 개인들이 3조 가까이를 샀고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선물을 보시면은 기관은 매수했던 선물을 줄였고 외국인은 매도했던 선물을 줄였지 얘들이 극상방을 구축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품 물고 떼돈 벌 수 있다 회원가입하라는 얘기는 못하는 거고, 여러분 이 3중 바닥 3중 고점을 딛고 이 정도 시장을 주고
원화가 강세 기조에서 움직일 때는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틀림없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쉽게 하나만 더 얘기해 줘 볼까요? 오늘 주식시장이 센데 한 가지 단점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주관식으로 맞춰야 돼. 자, 오늘 주식시장이 되게 세단 말이야. 하나의 단점을 고르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을까? 내가 시간 줄게. 5, 4, 3, 2, 1 땡. 수급도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 양매 수급 매수 규모는 작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7천억을 사고 있죠. 기관이 선물을 5천억을 팔아도 이거가 문제가 될 수는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시간 됐어. 환율. 지금 오늘 주식시장이 이 정도로 강세를 주면은 오늘 같은 날 환율이 급락해야지 좋은겨. 여기 주린이들. 근데 오히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환율이 급락하더니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환율이 오히려 급락 안 하는 요 부분,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종복만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이종복만이 가지고 있는 천하의 필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락장 약세장에서 나에게 왔을 때 위험하지 않은 거야. 요거 단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소들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 드디어 바닥 쳤다, 이제 신고가 나온다, 회원가입하면 떼돈 번다, 이런 얘기는 못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해준 부분을 부연 설명해준 겁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스닥 시장의 지수 밴드, 국내장 지수 밴드 얘기해줬나? 아까 첫 번째 영상 보면 나올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국내장 지수 밴드를 얘기해주면 이런 거 회원가입했어? 아니면은 첫 번째 영상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지수가 이종복은 고점에 떠 있을 때는 영상을 올리는 횟수와 개수가 평상시에 5분의 1 토막이었고, 그죠? 회원가입의 회자 얘기도 안 했었어요. 근데 나는 지수가 이렇게 급락으로 밀렸을 때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내가 좋은 타이밍으로 보는 시점은 11월 첫째 주 대선 끝난 뒤였지만은 회사 차원에서 할인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동참을 한 거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동참했다는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그지?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후의 시장은 백데이터입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했던 전문가인지 여러분들한테 근거 영상을 틀어놓겠습니다. 이거 묻히면 안 돼. 그랬던 사람이 이런 얘기 해준 거야. 그리고 벌써 내 말 믿었으면 한 10%, 15%는 벌써 먹고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 해주는 거고, 물린 사람들은 물린 주식이 손실을 줄어드는 거지만은 대응이 된 사람은 분명히 수익이 난 거 맞죠? 그러면 이 말하고도 매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색깔 바뀌는 거. 그죠? 이 말하고도 매치가 되는 거를 나는 여러분들한테 꼭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전문가들 보면 이제서야 현금 확보하라는 얘기가 여기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10월 30일 날 저때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하고 코스닥 시장이 약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완전히 이종복이하고 걔네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한테 나는 얘기하고 가야지 본전이라도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확보와 지수밴드 얘기했던 거를 한 2분 내외 정도로 틀어줄 테니까 한번 마지막 영상에서 확인까지 하는 어떤 그런, 그죠? 이 치밀함. 여러분, 자, 이게 9월 28일 추석 전에 팔고 갈까 들고 갈까에 대한 지수 시장 얘기입니다. 시장 전략 얘기예요, 여러분. 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까지도 얘기한 겁니다. 이번 명절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알 정도의 실력을 만든다면 명절 뒤에 희망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노답입니다. 알겠어요? 네,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반등 나왔고 내일까지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이 의견을 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미국 시장이 연휴 전에 올라가 버리면 연휴 때에 미국장이 한두 번 정도는 쿵하고 빠질 수 있음도 얘기한 거고, 미국 시장이 빠지는 타이밍,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타이밍, 모든 것이 중심이론 변곡점과 마디 비율 분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이치로 분석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310짜리 정도 선물 기준으로 여러분 309.5에서 314.6짜리가 각각의 저항인데 쌍봉의 불이익을 줬을 때는 312 내외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정도. 그걸 넘어간다면 무조건 다시 되밀린다는 분명한 거고. 자, 이런 얘기 봐봐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던 거야. 여기도 보면은 넘어간다면 무조건 다시 되밀리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거보다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갔었던 거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서 매도를 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12피를 먹은 것도 맞는 거죠. 내가 그 얘기 여러분들한테 지나간 영상에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해주고 이제 10월 만기주에 약간의 수정된 게 있어요. 이렇게 다 해준다는 거지. 이 종목은 여기서 해준 얘기를 또 틀어주겠습니다. 이건 10월 5일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눈치껏 회원가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스타일, 그래서 내가 전문가라, 내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월급이 반토막 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나는 월급이 반토막 나는 것보다 내 명예가 더 소중한 사람이요.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거품을 물 때 또 우르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빅피처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빅피처를 가지고 시장을 얘기해 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예. 주위에 주식으로 되게 배고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열심히 끌어 모으세요, 여러분. 구독자 수 많이 늘리고 좋아요 수 많이 늘리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지금 현재 만기 게임이 진행 중인 상황에 나스닥만 크게 흔들렸고 다른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와 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움직이는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굵직굵직하고 정통성 있는 주식들보다는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주식, 철강주 오늘 결국 갔잖아.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포철 갖고 얘기했었죠, 그때. 요날 언제 얘기했냐? 9월 21일 날 영상 보면 나올 거예요. 그죠? 21만원까지 오긴 왔잖아. 봐봐. 전통주. 어쨌든 간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면밀을 봤을 때는 주도주성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소외주가 움직이거나 자동차 관련주하고 에너지 관련주 위주로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이 그렇게 강력한 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점 참고하고 옵션의 가격 구조 플러스 메이저의 어떤 수급을 봤을 때 315에서 317 수준, 여러분 317 수준이 예측할 수 있는 지수의 단기 고점. 이건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밀릴 때는 300에서 297. 이게 10월달 밴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10월 5일날 저 얘기했죠. 이거 계속 갑시다. 그냥 10월달 밴드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10월달 밴드 자체가 위로는 작고 아래로는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회원가입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앤드 동학개미들 이 종목이의 어떤 이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놔야 되니까 봐봐 여러분. 밴드의 오차 317, 그 다음에 아래로는 300에서 297이라고 그랬죠. 내가 저 영상을 준 것은 10월 5일이고요. 여러분 10월 5일 날 저 영상을 준 겁니다. 이날 준 거잖아.
근데 317을 예측해 줬는데 장중에 321 시초가는 나왔었고 내가 그 얘기한 겁니다. 종가상으로는 318.8이잖아. 봐봐. 그지? 그러니까 종가 기준의 오차는 1점 몇 피밖에 안 나, 1.3피밖에 안 난 거라는 거지. 그리고 위로는 밴드가 작고 아래로는 되게 넓다고 그랬죠? 아래로 이렇게 크게 밀렸잖아. 봐봐. 그죠? 그리고 아래의 밴드가 300에서 297이라고 했는데 301 찍었잖아. 봐봐. 여기서 4피의 오차가 여기서 4피의 오차니까 이 밴드의 어떤 폭, 진폭은 정확하게 맞춘 게 된 거야. 여기 초보자들은 이런 걸 모른다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수 밴드가 300에서 297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포스럽고 지수가 꺾여서 흘러내리지만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해봤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확신이 드니까 회원가입하라고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주식을 해면은 얼마나 쉽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종복이한테 와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자 이제 뭐 주식 비중을 좀 높이셔요. 그러면 주식 비중 높이는 거고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럼 주식 비중 좀 줄이는 거고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공부 좀 해. 그러면 좀 공부 좀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공포스러운 구간 넘어가는 거고 강세 구간 넘어가는 거고 결국은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